자, 오늘 속력과 속도 차이부터 한다 그랬죠? 응? 혹시 내년에 물리 들을 사람 누구라 그랬지? 물리 선택. 거기 가면 이쪽이에요. 어? 이쪽이에요. 여기가 60. 162쪽. 여기에 써 있죠. 페이지 수 162. 근데 저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자,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시간에 스칼라랑 벡터라는 걸 구분을 해요. 근데 속력은 값의 크기만 있는 스칼라에 해당이 돼요.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속도는 얘는 V라고 보통 표기를 하고요. 얘는 V 위에 이렇게 화살표를 써줘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스칼라에는 벡터라 그래요. 나중에 저기 수학에서 벡터를 따로 배우게 될 거야. 물리에서도 배우게 되고. 자, 그래서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데 속도는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케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두 개를 그냥 빠르게 비교로 섞어서 쓰는데 과학에서는 속력과 속도를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의 공식은 속력은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T분의 S 이렇게 표시를 해요. 만약에 지점 A와 지점 B가 있는데 길이 이렇게 났다고 치자. 근데 이 거리는 이렇게 길 따라가니까 500m라고 쳐요. 이렇게 가는데 50초가 걸렸다고 치자. 얼마 걸렸다? 50초. 그러면 속력은 시간 50분에 이동거리 500해서 10m/s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라 그래요. 변이, 위치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뭐야? A에서 B까지 직선 거리로 계산을 해야 돼요. 뭐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300m라 이렇게 쳐보자.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돼? 시간 50분에 300해서 6m/s가 돼야 돼요. 속력과 속도 구분할 수 있겠어요? 속력은 꾸불꾸불 가서도 그 이동거리 전체를 다 따져주는 거야. 속도는 두 지점을 직선거리로 연결을 해서 그 이동거리의 차이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따라 이동한 걸로 따지면 속력, 직선으로 따라서 이동한 거면 속도. 그래서 직선 이동거리 그 위치 변화를 변위라고 해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원은 속력은 등속이죠. 속도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속도는 빵이에요. 왜? 위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속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속도는 값이 변합니다. 얘도 여기서 속력을 구하면 만약에 이동 거리가 5의 8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초 너무 짧나? 4초 동안 8m 갔잖아? 그러면 4분의 8에서 2m/s가 속력이야. 근데 속도는 4분의 2가 돼야 돼요. 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 거리가 2m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기본으로 따져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 속력 속도 차이 배웠나 안 배웠나? 중학교 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따질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요거를 해준 겁니다. 이게 중학교에서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교과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얘기 나왔어요.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우리는 이거를 굳이 구분 안 해서 배워. 왜냐하면 직선상에서 움직임을 되돌아오는 건 거리 따지지 않거든요. 직선상에서 움직임은
되돌아오지만 않으면 속력과 속도가 어때? 가는 것만 따지면 동일한 값을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평균 속력 얘기를 해볼게. 시간이고 여기가 이동 거리면 기울기는 속도가 될 거야. 직선상에서 움직이면 속력과 속도가 개념이 같으니까 되돌아보지만 않으면. 그리고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속력, 속도 그래프에서 여기서 기울기는 가속도 값이 되고 요 그래프 아래쪽에 요 넓이는 이동 거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시간, 속도 혹은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넓이는 이동 거리가 돼요.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에서 이동거리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거 가지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프는 좀 다르지만 근데 여기서 평균 속력이라 그랬어. 뭐? 평균 속력 구하는 방법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그냥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정확하게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오케이? 그런데 요 그래프가 살짝 변해.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인데 얘가 가다가 이런 식으로 변해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가속도 값이 변하잖아? 그러면 요거를 써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것처럼 천속도 0, 나중속도를 요걸 10이라고 쳐봅시다. 응? 그리고 여기를 10초라고 쳐봅시다. 응? 그러면 얘는 10초 동안 이만큼 갔으니까 50m를 간 거예요. 왜? 10인데 삼각형이니까 50m를 갔죠. 그치?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10초 동안 50m 갔으니까 5m/s의 평균 속력을 가져요. 혹은 이렇게 계산해요. 1000 나중 더해서 반띵할 때 5가 나와요. 구하는 방식도 뭐라고? 2분의 1000 속도 빼기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 이거 해도 평균 속력이 나와요. 단 요거를 써먹으려면 이런 경우는 못 써먹는다고. 가속도 값이 어떨 때만 써먹을 수 있다? 요건 가속도가 일정할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왜? 요거랑 요거 더해서 반띵 딱 요 가운데가 나오겠죠? 그럼 그게 평균 속력이 돼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요 위에 거를 쓰는 게 맞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가 20초고 여기가 10초고 여기가 10m/s면 요거 50m고 요게 100m예요. 그치? 그러면 얼마? 20초분에 150m 같지? 그래서 7점 평균 속력은 얼마? 에이씨 20분의 150이니까 얼마? 7.5m/s가 돼요. 평균 속력이. 근데 처음에 0, 나중에 10 더해서 반띵하면 5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가속도 값이 변하면 이걸 쓰면 안 되는 거라고. 공식은 몇 가지? 2가지예요. 근데 그건 상황에 맞춰서 쓰면 됩니다. 근데 요거일 때는 이걸 쓰면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평균 속력 구하란다. 시간이 없어도 구할 수 있죠. 그쵸? 처음 속력, 나중 속력만 알아도 평균 속력은 구할 수 있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면. 이건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만 직선상에서 움직이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똑같게 보면 돼요. 다만 거꾸로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곡선상을 움직이면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값은 다르게 됩니다.
오케이? 네, 구하는 공식은 봐봐. 이동거리나 변이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저렇게 곡선으로 계산하면 머리가 아플까 안 아플까? 머리 아프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직선상에서 움직임까지만 따집니다. 고2 가면은 곡선상에서 움직임도 따집니다. 가속도. 저 가속도 값이라는 거는 속도의 변화량을 뜻해요. 가속도 딱 갔다 오세요. 가속도가 뭐라고? 저 가자가 속도가 더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가속도. 얘들아, 너네 아빠들이 운전을 할 때 빨리 가고 싶으면 뭘 밟아? 그래서 가속도의 기호가 A야. 악셀 밟잖아. 우리 영어로 정확하게 하면 엑셀레이터가 되겠지만 우리 보통 뭐라 그래? 악셀 이러지? 안 그래? 엑셀 내지는 악셀이라고 그러잖아. 결국 영어로 쓰면 인셜이 A야. 그래서 가속도를 보통 뭐라고 표시한다고? A라고 표시해. 중력 가속도는 G. 둘 다 가속도야. 같은 집안 애들이라고. 가속도를 A라고 표시를 하는데 조금 전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뭐해서? 요 기울기가 뭐였지? 여기에다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관성의 법칙 F는 ma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A가 가속도야. 그래서 관성력은 질량의 비례 가속도의 비례야. 그래서 등속 운동할 때 가속도가 0이죠. 등속 운동하면 속도 변화가 없이 가속도가 0이지. 그래서 등속 운동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우리가 그걸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야. 나도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속도 값은 m분의 f. 똑같은 힘을 주면 가속도 값이 빨라져요.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정지선에서 있다가 왕 출발할 때 오토바이는 툭 튀어나가지. 질량이 작으니까 훨씬 가속도 값이 큰 거야. 트럭은 질량이 크지? 가속도 값이 느린 거야. 오케이? 가속도도 벡터 값이에요. 가속도도 방향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가속하는 거는 빨라지는 건 플러스, 느려지면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입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뭐라고? 힘의 방향이야.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 힘의 방향입니다. 플러스면은 가속, 마이너스면 일로 오는데 뒤에서 밀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지? 그러면 가속이 되는 거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으면 가속,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감속이 되는 거야. 오케이? 즉 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질량이 제로일 수는 없죠. 우리 분모가 0인 경우 배웠어 안 배웠어?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경우는 우리 계산해 본 적 없죠. 그러면 가속도 값이 있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등속 운동에서 힘이 얼마다? 지난 시간에 들었지. 등속 운동에서 힘이 얼마야? 그래. 그래서 5m/s로 운동할 때와 10m/s로 등속 운동할 때는 둘 다 힘이 값이 얼마였다? 0이었다. 중학교 때는 한정 맨날 빠지는 문제잖아. 5m/s로 달릴 때와 10m/s로 등속 운동합니다. 누가 더 큰 힘을 받고 있죠? 둘 다 힘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가 답이에요. 근데 넌 뭐라고 썼어 그때? 10이 더 큰 힘을 받는다고 썼잖아.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낚였어. 너는 안 낚였니? 네. 너도 낚였을 것 같은데. 아니, 문제 뭐 나오는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문제는 중3학년 1학기 때 보통 기말고사의 단골 문제예요. 5m/s과 10m/s로 등속 운동을 한다.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등속. 가속도 값이 얼마다? 0이라는 소리거든?
가속도가 얼마? 0. 그러니까 질량이 0일 수는 없으니까 힘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더 큰 힘을 받냐 이런 거 함정 문제로 잘 나왔었다고. 내가 지난 시간에 힘이 뭔지 얘기했지? 힘을 받으면 속력이 변하든 방향이 변하든 해야 돼. 근데 우선 직선상에서 움직이니까 속력이 변해야 되는 거고. 이해하겠어요? 자, 가속도가 있다. 자,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 얘기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가속도 값도 요거에 일정한 거고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힘의 크기도 일정한 거야. 별거 아닌 공식인데 깔고 가는 게 많죠 지금?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있어. 정칠! 제 초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뭔 소리 떠드는지. 물리에서 기본적인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가속도가 뭐라고? 속력의 변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가속도 값이 플러스. 운동 방향의 반대로 받으면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얘도 벡터에 해당하는 거. 속도하고 같은 집안 애들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가속도가 있다, 힘이 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힘이 일정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이 접선이 뭐야? 이 접선이 가속도거든? 기울기가 커지지? 그러니까 힘도 커지고 있다는 소리야. 이 그래프가 되면.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걸 왜 설명하느냐? 너희들 중력 가속도를 배우는 거거든? 뭘 배운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질량이 변해 안 변해? 질량이 안 변하면 얘 무게 변해 안 변해? 무게가 중력이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엄청 강조했잖아. 무게가 뭐라고? 무게가 중력이야. 무게가 중력인데 그러면 질량이 안 변해? 그럼 얘 무게 안 변해? 즉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변해 안 변해? 그럼 가속도 값은 9.8로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질량에 상관없이 떨어질 때 가속도가 다 얼마였어? 9.8이었어. 오케이? 질량은 달라도 가속도 값은 다 어때? 동일해. 그래서 가속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야. 너희들은 뭘 봐야 되니까? 자유낙하와 폼수 운동을 이해해야 되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있지? 공중에 던져진 물체는 중력만 작용한다. 다시 한번 공중으로 위로 밑으로 이렇게 던진 거 빼고 옆으로 던진 거는 공중으로 던지건 다 뭐만 작용해? 중력만 돼. 중력은 항상 어느 방향으로? 연직 아래 방향으로 혹은 지구 중심 방향. 근데 요즘 문제는 다 연직 아래라고만 나와요. 연직 아래로. 크기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질량이 안 변하면 중력도 변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거든? 근데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라고 봐. 이렇게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라서. 오케이? 여기가 시간, 그러니까 속도가 한 칸당 20씩 변하고 있으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에서 근데 이게 가속도야. 속도 변화가 가속도. 값이 같지? 가속도 값이 어때? 똑같지? 그런 값을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요. 무슨 운동?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중에서 자유낙하 하나 딱 배웠어. 뭐 배웠다고? 자유낙하는 연직 아래로 떨어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중학교 때 분명히 중2 때인가 중3 때인가 가속도 운동을 배웠어. 그 시간 이렇게 쪼록 끌고 가면서 그 계산하는 거.
응? 그거 계산했을 때 타점 간격만 딱 계산하면 2초 만에 얘 가속도 얼마야 딱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구간 속도 구하고 그 속도 차이를 구해야 가속도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 근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문제를 딱 보고 타점 구간 간격 딱 보면은 2초 만에 가속도 나오는 방법이 있다. 옛날에 그거 나올 때 애들 풀 줄은 몰라도 답은 맞추는 요령까지 가르쳐줬었는데 가속도 구하면 구할 수 있겠어? 시간 기록해주고 가속도 공식도 기억하세요. 가속도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굳이 구할 필요 없어. 왜? 연지 아래로 떨어질 때는 가속도는 항상 얼마니까? 9.8이야. 근데 가끔 문제에서 10으로 줄 때도 있으니까 끝에 괄호 똑바로 읽으세요. 요건 그럼 됐고 이거는 앞에서 설명한 거야. 수평 방향의 등속 직선 운동 문제. 자, 시간 이거 이동거리 혹은 위치죠. 오케이? 이거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가기만 한 거야. 돌아오지 않은 거야. 만약에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이거 뭔 소리야? 가다 돌아오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프에서 잘해야 돼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도가 일정한 거죠. 여기서 기울기는 뭐라고? 속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도는 일정한 등속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얼마야? 그렇지. 멍 때리지 마. 졸려고 준비가 끝났어 지금. 다리는 앞으로 뻗고 누웠어. 다리 잡아! 들어눕는 자세가 자려고 준비하는 자세야. 야 선생님 앉아서 자는 거 레벨 6이야. 마스터야. 눈 뜨고 자면 그랜드 마스터.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놈이 눈 뜨고 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친구 중에. 나는 이렇게 자도 선생님이 짝꿍은 때리고 가는데 나는 안 걸렸어. 자도. 그만큼 딱 옆을 졌거든. 근데 이런 자세는 쪼렙인 거야. 나 잘 거예요라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응? 엎어서서 쳐서 자는 건 1렙밖에 안 되는 거야. 쪼렙 중에 쪼렙. 고개만 들어도 3렙이야. 근데 5렙이 되면 네가 자는 거 잘 몰라. 근데 갑자기 경험들 있지? 갑자기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 5렙이야. 6레벨 되면은 졸다가 살짝 잠이 깨잖아? 그럼 연필을 한 번씩 싹 돌려. 살짝 움직여. 그리고 또 자. 요 정도 되면 6레벨. 그럼 선생님이 잘 몰라. 7레벨 그랜드 마스터가 되면 이러고 자요. 눈 뜨고 자. 난 그 새끼가 쉬는 시간마다 눈땡이가 빨간 이유를 몰랐어. 2학년 3학년 때 같은 반이었거든? 근데 2학년 때 쉬는 시간마다 눈이 빨개. 왜? 안 깜빡거리니까 말라. 쉬는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면 이제 눈이 충혈되는 거야. 몰랐지. 그거를 고3이 되자마자 3월 초에 국어 선생님한테 걸렸어. 국어 선생님이 눈 뜨고 자는 사람이야. 그래서 눈 뜨고 자는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 잠 다 깼어? 등속 운동이니까 속도가 일정해야 되지? 속도가 일정하니까 작용하는 힘은 얼마? 가속도가 0이니까 작용하는 힘도 0이야. 이제 이해가 됐어? 중학교 때 이거 이해 못해서 많이들 틀렸잖아. 연직 방향 등가속도 그래프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가 뭐야? 연직 방향 등가속도 그래프 자유낙하하고 똑같은 얘기야. 뭐하고 똑같다고?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 나와? 9.8m/s 제곱 나올 거란 말이야. 9.8m/s 제곱. 질량에 상관 없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 힘 얘기가 있어 없어? 힘 얘기는 없어. 왜? 그거는 물체의 질량에 따라 다르니까 힘 얘기를 뺀 거야 살짝. 근데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 뭐라고? 여기서 힘의 크기는
일정하다. 오케이? 가속도 값이죠. 가속도 요게 9.8이고. 다 설명했던 거 다시 그냥 그려줬을 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뉴턴의 사고 실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누가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아? A, B, C 중에 당연히 C죠. A도 떨어지는데 A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B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C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때? 다 똑같아요. 자, 어떤 물체가 옆으로 위로 던진 것만 아니라면 위나 아래로 던진 게 아니라 수평으로 던졌다면 자유낙하하는 물체랑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바닥에 닿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동일해. 왜? 낙하한 거리가 똑같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뭐만 영향을 받는다? 높이밖에 영향을 주는 게 없어. 뭐밖에 영향 없다고? 높이. 그리고 세 개의 질량이 다르건 똑같건 상관없이 출발 높이가 어떠니까? 똑같으니까 바닥에 도달하는 거리는 어때? 바닥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때? 똑같은데 얘가 멀리 갔어. 그럼 옆으로 던진 게 C가 제일 빠르게 던졌다라는 뜻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낙하 시간 T는 루트 G분의 얘들아 지난 시간에 공식 잘했잖아. 다 까먹었어. 제발 좀 공식 좀 외우고 살자 우리. 어? 시간 나왔어 안 나왔어? 뭐만 알면 돼? 높이만 알면 돼. 그냥 G는 9.8이고 H는 높이니까 H만 알면 시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요 T 곱하기 얘 옆으로 던진 속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 나오는 거야. 요 거리는 T 곱하기 옆으로 던진 시간 속력이야. 어려워? 이게 점점 멍해지고 있어. 지금 여기 학생들 중에 2명이 점점 눈에 초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보내줄 테니까 보고 오세요. 동영상 지난 지금 그런 시간 거 다시 보내줄 테니까 보고 오세요. 오케이?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니지? 요것만 똑바로 이해하면은 기말고사 때도 만점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이라면 이거 속력을 점점 빨리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쭉 가서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지구가 어떻지? 지구는 동그라요. 지구는 어떻다고? 지구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아까 이 떨어진 높이 있지? 자, 이동 거리 떨어진 높이 있지? 2분의 1 GT제곱이었죠? 그치? 1초 동안 얼마 동안? 1초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 1이니까 이거 없어지지?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1초 동안 떨어지는 높이는 5m 정도 되죠. 1초 동안 떨어지는 높이가 얼마라고? 그래. 근데 지구의 공률이 뭐가? 지구의 공률이 8km라면 얼마라면? 요 높이 차이가 5m예요. 얼마라면? 8km를 옆으로 가잖아? 그럼 이 수평으로 가면 요 높이 차이가 얼마 된다고? 5m. 그러면 초속 8km로 던지면 거의 레일건이죠? 그러면 얘도 옆으로 쐈지? 그러면 1초 지나면 몇 미터 떨어져? 5m 떨어지지? 네. 근데 문제는 바닥도 5m가 내려갔네? 그렇잖아. 바닥도 여기서 5m 내려갔지? 네. 그러면 요 5m 간격, 이 높이 간격이 어때? 계속 떨어진 높이와 바닥이 내려가는 높이가 똑같죠? 네. 그럼 높이가 계속 유지돼. 그럼 초속 8km로 쐈어. 마찰이 없다면 얘는 어떻게? 지구를 따라서 그대로 돌아서 내 뒤통수를 때려요. 인공위성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인공위성은 엔진을 안 쓰고 있거든? 엔진을 안 써요. 그럼 매 순간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초당 몇 미터? 초당
초당 요 높이만큼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옆으로 가는 속도가 같은 일정하지. 그럼 매 순간 떨어지지. 하지만 지구도 공률이 있지. 그럼 지구하고 거리는 실제적 거리는 가까워져 안 가까워져? 이게 인공위성의 원리야. 근데 뉴턴 시절에 이걸 실험해볼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러니까 머리만 가지고 신거 생각만 가지고 상상해서. 그래서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만 가지고 실험했다? 머릿속에서 이론만 가지고 실험하는 거야. 옆으로 얼마로 쏘면? 초속 8km 정도로 쏘잖아? 그러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게 그거야. 좀 전에 8km, 5m 얘기했죠?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아까 중력각도를 식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적인 값을 얘기한 겁니다. 뉴턴의 사고 실험, 인공위성의 원리. 뭐의 원리? 인공위성의 원리. 그리고 지구하고 달 거리도 어때? 뭐 1년에 3cm씩 멀어진대. 1년에 3cm. 그만큼씩 멀어진대요. 그래서 공룡들은 우리가 봤던 달보다 훨씬 크게 봤을 거야. 거리가 훨씬 가까웠을 거니까. 그러면 지구와 달이 가까웠으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훨씬 컸겠네. 그래서 한 약 20몇 억 년 지나면 20몇 억 년인가 30몇 억 년 지나면 다른 지구의 힘에서 벗어나서 우주로 날아갈 거래. 즉 30억 년 후 우리 후손들은 달을 볼 수가 없다. 물론 그때쯤 되면 우리 지구에서도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가 될 거야. 달도 등속 운동해. 달도 추진체가 없죠. 그런데 왜 지구로 안 떨어져? 조금 전에 그 원리야. 지구는 사실상 이론상으로는 가까워지는 건데, 근데 옆으로 가면서 지구의 공률 생각하면 가까워진다 안 가까워진다. 이게 무슨 원리라고? 인공위성의 원리야. 자, 이게 바로 등속 원운동이야. 무슨 운동? 자, 이름이 뭐라고? 가속도 운동 되시겠습니다. 자, 갑자기 머릿속에 혼란이 오죠? 선생님, 등속이라면서요. 근데 왜 갑자기 가속도 운동이라 그러나요? 자, 등속 운동에는 뭐가 작용하면 안 돼요? 등속 운동에는 뭐가 작용하면 안 되죠? 그래, 힘이 작용하면 안 되죠? 근데 원운동에서는 뭐가 작용하죠?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뭐가 작용한다고? 이거 수직 뺑뺑이 이거 돌릴 때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뭐야? 구심력이지? 근데 그거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이지? 그래서 구심력과 원심력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방향만 바뀌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등속 원운동은 뭐만 바뀌는 운동? 속력은 어떻고? 속도라 그러자. 등속도니까 속도 일정. 뭐만 바뀐다? 매 순간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동 방향은 구심력의 직각 방향입니다. 즉 원운동을 할 때, 요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요 힘의 방향이 구심력의 방향이지. 그쵸? 요게 구심력의 방향일 때 요거랑 직각 방향 운동을 합니다. 이건 했을 텐데 원운동할 때 실을 딱 놓으면 어디로 날아가게? 놓는 순간 그 실과 직각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야. 왜? 얘의 운동 방향은 항상 어디니까? 구심력의 직각 방향이야. 운동 방향은 어디라고? 구심력의 직각 방향. 즉 등속 원운동에서는 뭐가 작용해? 구심력이 작용한다고. 힘이 작용하니까 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에는 힘이 작용이 안 해. 안 하죠? 가속도 운동 A 값에 가속도 작용하죠? 그래서 얘는 가속도 운동이니까
힘이 작용하는 그 가속도 운동입니다. 오케이? 등속이라면서 왜 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게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등속 운동이 가속도 운동이다. 엄청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대부분 애들 이름에 속아가지고 등속 운동이라고 착각을 해요. 얘는 힘이 작용하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거 한 단계 발전하면 다음 운동 중 힘이 작용하는 경우와 작용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지. 힘이 작용하는 운동이라고. 무슨 힘? 구심력. 그런데 이게 인공위성이나 달의 운동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사실 앞으로 과학을 공부할 때 기본 암기사항이 반갑습니다. 딱 놓으면 직각 방향으로 날아가요. 어디로 날아간다? 놓는 순간의 직각 방향. 네, 살짝 바꾸면 원운동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항상 어디? 구심력의 직각 방향. 근데 이걸 지구와 인공위성을 갖다 대면 구심력은 중력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완전히 100% 딱 정확하게 위치 맞추기 어떨까? 지구에 가까울수록 속력이 좀 빨라야 되고 지구에서 멀수록 중력이 작아지니까 좀 느려도 돼요. 근데 그거를 거리를 정확히 맞추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어렵겠지? 그래서 인공위성도 약간의 연료를 싣고 가서 고도가 떨어지잖아? 그러면 연료 분사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사실 완벽한 원이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백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씩 살짝 추진해서 밖으로 조금 나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얘들아 북한에서 뭐 인공위성 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2달 만인가 쟤는 곧 추락할 겁니다 이랬어. 고도가 자꾸 떨어져. 사실은 그 정도 되면 다시 추진해서 올라가야 되거든. 일반적인 인공위성이면. 근데 다시 돌아가는 걸 안 하는 거야. 즉 연료가 없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거는 제대로 된 인공위성이 아니라 실험용 인공위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했던 예가 있었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뉴스를 보면서 저건 뭔 개소리인가 이게 아니라 보면서 그렇구나. 아직 쟤네 기술이 그만큼 안 됐구나. 이런 걸 이해해야 제대로 과학 공부한 사람들이야. 문과는 이해 못하겠지만 이과는 그렇군. 뭐 고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애들은 다시 올라가는데 북한에서 인공위성은 계속 고도가 떨어집니다. 이러면 저 새끼 추진체가 없나? 엔진이 없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문과들은 그게 뭐 어땠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사는 데는 과학이 좀 필요합니다. 뉴턴의 사고실험 재밌죠? 이래서 사실상 레일건이라는 무기가 있거든요. 자기장의 힘으로 요것만 어느 정도 크기 텅스텐 합금을 초속 8km로 날려버리는 대포가 있어요. 사실상 사거리 무제한입니다. 왜? 8km 이상 되면 어떻게 돼? 지금 한 바퀴 돌려 못 돌려? 돌릴 수 있죠? 근데 마찰이 있으니까 안 되겠죠? 사실 몇 킬로 밖에 나오면 배가 안 보여요. 조그만 배는 안 보여요. 근데 군함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몇십 미터거든? 군함 보면은 저기 항공모함이 높이가 40m, 50m 그래요. 수면에서 40m, 50m 올라가. 그러면 이게 한 100km 밖에서도 레이더로 잡히는 거야. 조그만 배는 요만큼만 가도 높이 5m 내려가면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거 근데 레일건은 300km 밖에서 쏴서 맞출 수가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사거리가 사실 무제한이 되는 무기가 되고요. 지금 뭐 미국도 만들려다가 지지 안 해 이러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면 사거리 무제한의 대포가 만들어져요. 뉴턴의 사고실험 뭔지 알겠어? 무슨 이론이라고? 인공위성의 기본 이론이 된 거야. 물론 저것만 가지고 인공위성의 이론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찰도 있고 그 거리에 따라서 중력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속력값도 좀 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은 주위를 어때? 공전하지. 그러니까 그 움직임에 따른 추가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요게 인공위성의 기본 원리다. 오케이? 초속 몇 킬로가 되면 8킬로가 되면 지구의 곡률과 지구로 떨어지는 높이가 동일해서 사실 지구와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원운동을 할 수가 있다. 뉴턴의 사고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누가 먼저 떨어져요? 똑같이 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즉 요 순간에 자 문제 잘 읽어. 연직 방향 속력이 돼. 무슨 방향? 그러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속력은 두 개가 어때야 되지? 동일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연직 방향이라는 말이 없이 그냥 속력이 누가 더 빠르냐고 물으면 B가 빨라야 돼요. 왜? 얘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각으로 움직이지? 그래서 실제 이동 거리는 얘가 더 큰 거야. 근데 연직 아래로 내려오는 것만 따지면 동일해요. 근데 B는 오른쪽으로 가는 속력이 있지. 그래서 내려오는 속력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는 등속 운동하는 속력이 있으니까 얘는 이만큼을 움직인 게 돼요. 대각선만큼을 움직인 게 돼.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은데 이동 거리가 늘었지. 속력은 그래서 연직 방향만 물으면 동일하다. 근데 그냥 속력만 물으면 얘가 빠져. 자, 여기서 수평으로 발사 속도가 제일 빠른 게 누구야? C죠? 그치? 이거를 제1 우주속도라 그래요. 인공위성이 될 수 있는 최초 속도. 근데 지구에서 떠나서 달로 가는 거 있지? 그걸 지구 탈출 속도. 제2 우주속도래요. 그래서 인공위성 쏠 때 초속 11km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 뭐를 벗어나서 중력을 벗어나서 달로 갈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중력 기본 문제. 중력은 중심에서 중심을 따지는 거예요. 거리를 따질 때 중심에서 중심으로 따져. F1과 F2가 어때야 돼? 작용 반작용 원리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작용 반작용은 아니지? 작용 반작용으로 같습니다. 두 번째, 거리가 멀어지면 이게 중력 F는 만유 인력 상수 G의 거리의 제곱분의 M1, M2 질량을 곱한 값이에요.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중력은 4분의 1이 된다고. 그러니까 R이 커지면 F가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유 인력 공식 정도는 암기를 해두고 사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서 만유 인력 공식 정도는 상식입니다. 그리고 저게 전자기 공식하고 자기장 공식하고 거의 똑같아요. 문자만 바뀌어요. L1이 작아지면, 즉 질량이 작아지면 두 질량의 곱으로 표시하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지구라고 놓으면 보통 라지 M 이렇게 쓰거든. 근데 지구 질량에 비해서 우리 몸무게는 어때? 거의 티끌같지. 그러니까 그냥 곱했을 때 질량이 작아지면 어떻다? 중력도 작아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F2 커진다가 아니라 역시 작아진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질량의 비례, 주의사항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거리의 반비례 아니에요. 주의사항 줬어요. 중학교 때는 잘 안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나옵니다. 여기 중학교 때 이렇게 나왔을 거야. 운동 에너지. 여기가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여기가 V. 틀린 거예요. 이 그래프 틀렸다고. 뭐가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고쳐야 돼?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속력의 제곱의 비례지 속력의 비례가 아니듯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멀어지면 중력 작아져 이렇게 알아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거리가 2배 멀어지면 중력은 4분의 1이 되는 거고 3배 멀어지면 9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요거 가지고 물리에서 함정을 되게 많이 봤어. 요즘 너네는 그 문제 물어야 되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거리 가지고 함정 엄청 판 문제 많이 나왔었어. 나도 처음엔 맨날 빠졌는데 나중에 이해하니까 바보같이 함정에 빠졌던 거야. 6번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갈까요? A에 작용하는 중력 얼마야? 중력 가속도 9.8이니까 5 곱하기 9.8에서 49N 맞죠? 얘들아 9.8의 배수는 좀 기억하자. 9.8 반띵하면 4.9 9.8 2배 하면 19.6 9.8 5배 하면 반띵한 거에 10배죠? 그러니까 49 아주 친해져야 되는 숫자입니다. 9.8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A와 B에 여기 수평면 바닥에 동시에 도달한다. 질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마찰이 없으면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동일해야죠. 속도 변화량이 같으니까 속도도 항상 같이. 뭐가 같으니까? 가속도가 같으니까 속력도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합니다. (7번) 한번 보자. 7번. 아이 재밌겠다. 아이고 씨. 2m/s로 던졌대. 얼마로 던졌다? 2m. 아씨 졸라 높게 해서 던졌는데 근데 몇 미터 날아갔어요? 10m. 그럼 몇 초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암산이 안 돼. 5초 날아갔죠.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5초 날아갔겠죠. 네. 설마 이게 암산이 안 돼요? 아니야.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간단한 공식 몇 초? 5초 떨어졌다. 몇 초? 자, 높이 h는 2분의 1 gt제곱이지? 네. 그치? 그럼 중력 가속도 얼마냐? 그냥 g로 나눠두자. 여기서 안 묻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10으로 그래 10으로 일단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이거 5니까 5 곱하기 t 5의 제곱 25. 높이가 75m였네. 생각보다 졸라 높은 곳이었습니다. 건물 꼭대기를 있잖아요. 자, 물체의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방향 P가 중력은 항상 어떻게 된다? 항상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중력의 크기는 어때야 돼? 1점하고 방향도 연직 아래여야 돼. 그러니까 물체 연직 방향 속력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빨라지죠. 그러니까 Q에서가 더 커야 돼. 비교급 조심.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안 같죠. 운동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지. 중력 방향은 항상 어디? 연직 아래라 그랬지. 그러니까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했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문장 조심하세요. 그렇습니다.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순간 조금 전에 5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굳이 높이는 구할 필요 없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높았다. 75m쯤 되면 어느 정도 되나? 웬만큼 요즘 너네 아파트 옥상 가도 75m는 안 나오지 않니? 75m 나오면 이렇게 3층간 3. 거의 한 3m 안 나와요. 네. 우리나라 3m 안 나와요. 그게 상가는 높이가 좀 커요. 근데 거주는 2.7m가 아마 그럴 거야. 거주지는 층고가 2.7인가 2.5인가 아마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대충 2.5 잡으면 30층 높이에서 던진 거야. 30층 옥상에서 던진 거야. 너네 아파트 몇 층이야?
이 근처에는 30층대 아파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가. 이 근처는 서울에 30층대 아파트가 있나? 펜트하우스 그런데 이 꼭대기에 있어야지 펜트하우스라고 할 수 있지. 20층짜리 꼭대기라고 펜트하우스 하면 그렇잖아. 문제 재밌었죠? 근데 특히 저 니은에서 애들 많이 낚여요. 여기서는 기억 니은에서 다 낚일 수가 있어. 내려올수록 속력은 어때야 돼? 빨라져야 돼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으니까 빨라져야 돼. 그래서 비교 꼭 조심하시고. 포물선 운동에서 만약에 이게 연직으로 떨어졌다면 니은이 맞는 문장이에요. 연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면. 근데 포물선에서는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애들 공부 어설프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니은 가지고.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응?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면 안 돼. 나머지는 숙제로 풀어옵니다. 기본 문제는 다 했으니까. 야, 요거 3번 나랑 같이 풀어보자. A하고 B가 높이가 어떻대? 같은 높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A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B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때? 똑같아요. 그런데 거리가 몇 배야? 2배. 2배니까 B의 속력이 2배. 2대 1 비율로 자리 잡아야 돼요. 속력이 몇 대 몇이다? 1대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에요. 그림만 보고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뭐만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만 있죠? 그러니까 공중에 던져지고 나서는 뭐만 작용해? 중력만 작용하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두 개가 같아야 돼.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때야 돼? 질량이 어때요? 질량 얘기가 있나? 그림은 스펙면에서 AB 질량은 누가 크다? 그러니까 중력이 누가 커야 돼? A가 커야 돼.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중력은 곧 뭐다? 무게다. 중력은 뭐라고? 무게다. 연직 방향에서만 중력이 무게예요. 어떻게 구해? 질량 곱하기 9.8.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20초 컷 문제. 문제 읽으면 그냥 답 끝나는 문제. 읽으면 끝나는 문제. 자, 운동과 충돌. 아까 관성이라고 그랬어. 관성. 얘들아, 초등학교에서 너네 정말 잘못 배운 게 탄성과 탄성력은 개념이 달라요. 탄성은 성질이고 탄성력은 힘의 크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너네 뭐 그러죠. 막 가다가 이렇게 딱 뭐에 걸려서 이거 관성력이 있어서 그래. 오케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어. 성질을 얘기할 때는 관성이야. 그 힘의 크기를 말할 때는 관성력이야. 그럼 여기서 관성은 뭐냐? 관성은 어떤 성질을 뜻해? 뭘 뜻한다고?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야. 관성이 뭐라고? 원래 하던 짓 계속 하려고 하는 성질. 오케이? 관성에는 두 종류가 있어. 원래 하던 짓에는 정지 상태 유지가 있어. 정지 상태에 있던 새끼는 안 움직이려고 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힘. 오케이? 이때는 관성력의 방향이 있지. 관성력의 방향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반대 방향이 돼요. 오케이? 이건 물리 원가만 또 다 자세해요. 또 하나는 운동 관성이야. 정지 관성은 정지 상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이걸 유지하려고 그래. 안 움직이려고 그래. 그래서 관성력의 방향이 외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오케이? 운동 관성은
운동하려는 성질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이 돼요. 무슨 성질이 된다고? 운동하면 등속 직선 운동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성의 종류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어. 너희들 다 당해봤죠? 아 그리고 관성 구하는 공식 관성력 F는 아니 잘못 썼다. F는 MA입니다. 속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가 관계가 없다고? 속력 변화량이 가속도하고 관계가 있다고. 아까도 살짝 얘기했었어. 100km를 쭉 등속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힘을 느껴 못 느껴? 못 느껴요. 근데 100에서 멈출 때 천천히 멈추면 몸이 안 쏠리죠? 근데 그 브레이크 밟으면 확 쏠리죠? 그게 관성력이 가속도에 비례하는 거야. 급격하게 속도를 줄이면 관성을 크게 받는 거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 우리는 그 힘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즉 관성은 가속도에 비례. 또 하나는 질량이 클수록 큰 힘을 받게 됩니다. 아까 내가 오토바이랑 트럭 얘기했죠? 공식이 이렇게 돼요. 조심하세요. 속력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성력 속력과 관계가 없이 속력, 속도의 변화인 가속도과 관계 있는 거야. 오케이? 너희들이 야 버스 다 타봤지? 내가 얼마 전에 쇼킹했던 얘기가 있는데 고등학생인데 버스 타고 집에 갈 줄 모른다는 애가 있었어. 버스 타고 집에 갈 줄 모른다는 애가 있었어. 고등학생인데 여기서 한 수원 역? 그 정도인데 자기는 버스 뭘 타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 거리가 그 정도 되는데 버스 안 타봤냐 그랬더니 혼자 타본 적이 없대. 굉장히 쇼킹했어요. 나 때는 혼자 버스 타고 혼자 전철 타는 거를 초등학교 저학년쯤 1, 2학년 때 마스터하는 거거든? 응? 물론 안 가본 데 갈 때는 물어보지. 몇 번 버스 타야 가요? 이런 거 물어보지. 처음 타니까. 근데 몇 번 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혼자 다녀. 나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혼자 학교 다녔어. 4km 그 차길 옆으로 걸어다니면서 4km 걸어다녀서 초등학교까지. 너네 4km 걸어가라면 뭐라 그래? 학교에서 학교 갈 때 아침마다 4km 걸어가라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 안 갈.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라고 그래.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그거 4km 걸어가고 그랬어. 초등학생 키 요만할 거 아니야 1학년이면 20cm만 쌓여도 무릎까지 쌓인 거야 눈이. 그 걸어다녔어. 그래서 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버스 혼자 타고 다녔는데 물론 자주는 못 탔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탔지만 버스 혼자 타고 학교 가고 그랬는데. 너 혼자 버스 타고 어디 갈 수 있어? 어? 아니 시내버스. 등하교 버스 말고 시내버스. 그래? 그러면 서울에 혼자 뭐 어디 물건 사고 혼자 가서 물건 사갖고 올 수 있어? 오마이갓. 강남에 안 놀러 가? 너네는 강남에 안 놀러 가니? 수지 있는 애들은 강남에 놀러 간다는 소리 자주 하던데? 강남에 할 거 없어요. 어? 강남에 할 거 없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지. 사람 구경하러. 근데 내가 맨날 뭐라 그랬어. 야 거기 가서 뭐 하냐? 강남에 고등학생이 가서 할 게 뭐가 있냐? 찍해야 옷 사갖고 오는 게 다야. 누가 옷사러 강남에 걔네는 그러더라고. 가끔은 가서 저 길거리 캐스팅 당했어요 이러면서 명함 자랑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 버스는 다 타봤지? 버스를 딱 타고 띡 찍고 보통 뒤쪽 자리를 찾아가잖아? 가는데 아저씨가 급 출발을 하면 어떡하 되지? 너네들이 어느 쪽으로 가? 앞쪽으로 가? 뒤쪽으로 가? 급 출발하면 뒤쪽으로 가게 되죠. 왜? 버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앞에서 버스를 이렇게 띡띡 탔지? 나는 아직 안 움직이죠? 나는 정지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어떻게? 붕 가니까 나는 있으려고 하는데 가죠? 그러니까 뒷자리로 가는 거야. 어라라라 뒤쪽으로 뛰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아저씨를 한번 째려보고 손잡이를 딱 잡은 다음에 딱 잡았어. 그래서 버스랑 같이 쭉 가. 움직이니까 이제는 뭘 가지고 있어? 운동관성 있지? 근데 앞에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뛰어들었어. 그럼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그 브레이크를 밟겠지?
그럼 어떻게 돼? 버스는 멈췄는데 나는 계속 띠리리리리리 앞으로 버스 안에서 달리기를 하게 되죠. 카드 관리 잘하세요. 또 한 번 찍는 수가 생깁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은 경우를 당했거든. 선생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버스 타고 1시간 20분을 집에 가야 됐어요. 토요일날 가방을 딱 메고 집에 가서 숙제 할거 조금만 가방을 메고 갔는데 맨 뒤에 모닥이었는데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확 밟았어.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어떻게 해? 안 자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열심히 뛰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았다 놨다 하면서 딱 갔는데 그때는 카드가 없이 이렇게 현금을 집어넣은 돈통이 있었거든. 거의 그 돈통을 거의 끊어놨다시피 하면서 멈췄어. 근데 아저씨가 딱 고개를 이렇게 돌린 거야.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순간 장난기가 돌았어. 아저씨 저 불렀나요? 그때 미친놈 쳐다보듯이 쳐다보더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그때 나 고1. 그 버스에 여학생들이 좀 많이 타고 있었어. 여자 학교를 2개를 지나오는 곳이라 여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어. 갑자기 버스 안에서 빵 터진 거야 얘네들이. 쪽팔려서 집에 못 가고 도중에 내렸어.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내렸어. 그리고 다음 버스가 1시간 기다려야 오거든? 시골이라? 그래서 그 다음 버스 타고 갔어 집에. 쪽팔려가지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다음 주에 탔는데 여학생들이 그러는 거야. 쟤야 쟤 지난주에 걔. 와 한동안 나 그 시간에 버스 못 탔잖아. 집에 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는데 한동안 그 시간 버스를 못 탔어요. 다른 버스 타고 갔어요. 일부러 더 일찍은 못 가고 더 뒤에 거 버스 타고 갔어. 괜히 농담 한마디 했다. 자, 서 있을 때 갑자기 출발하면 정지관성. 오케이? 그럼 혹시 이거 알아요? 컵에다 동전 올리면 땅 되면 동전 뚝 떨어지는 거. 정지관성. 오케이? 근데 이거 한번 화장실에서 이거 한 번씩 다 해봤지? 네. 그치? 실패하면 휴지가 돌돌돌돌 풀려 나와요. 에이 솔직히 화장실에 앉아서 다 한 번씩 해봤잖아. 집 화장실이 됐건 어디 화장실이 됐건 요거 갖다가 푹 했는데 실패하고 후루룩 흘려본 적 있잖아. 딱 끊어지는 게 롤이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정지 완성 때문에. 그래서 롤이 두툼하면 이렇게 잘 끊어져요. 네. 질량이 크니까. 뭐가 크니까? 질량이 크니까 정지 완성력이 커. 그러니까 잘 끊어져. 근데 롤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면 질량이 작지? 탁 뺏기면 계속 들어가.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보면 대부분 롤이 조금만 남았을 때였을 겁니다. 못 믿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시던지. 잘못하면 엄마한테 혼나. 다 풀어놨다고. 자, 운동 완성. 가는데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가죠. 그리고 얘들아, 자전거 타봤니? 요즘 자전거 뒤쪽 브레이크가 어디 있어요? 오른손이야, 왼손이야?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있었는데. 뭐? 큰일 나 이거 타구나. 선생님 때는 왼쪽 손이 뒤쪽 브레이크였어요. 오른손이 앞바퀴 브레이크였어요. 그냥 둘 다 잡는데. 근데 지금은 오른손이 뒷브레이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른들 있지? 어른들 갑자기 뒤에두면 이 왼손을 잡아. 어렸을 때 다 뭐로 배웠어? 왼손으로 자전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가다 쓸 때는 인식을 하니까 오른손으로 뒷바퀴 브레이크를 잡거든? 근데 갑자기 튀어들면 무의식적에 어딜 잡아? 이걸 잡아. 그럼 앞바퀴가 멈추면 자전거가 뒤집어져요. 얼굴 바닥에 박는단 말이야. 운동 관성 때문에. 차라리 2개를 동시에 잡으면 괜찮은데 뒷바퀴만 잡든지. 그래서 나는 바꿔놨었어요. 아니 케이블로 연결돼 있거든? 케이블 위치 바꾸면 돼. 훔쳐가서 타는 놈은 앞바퀴 뒷바퀴가 바뀌어있겠지? 브레이크가? 근데 나는 그게 편했어. 근데 요즘 나오는 자전거는 오른손이 뒷바퀴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왼손이었는데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고. 자전거 안 타봤어 최근에? 안 타봤어? 안 타봤어? 아니 타기는 했는데 응. 그걸 구분하고 저 그냥 둘 다 눌러가지고 처음. 아니 보통 한 손에 뭐 들고 그러잖아. 가방을 메든지 뭐 물건을 들든지. 둘 다 잡아요 브레이크. 둘 다 잡는 게 안전하긴 하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뭐 다른 거 드니까
왼손으로만 했었죠. 자는 거 안 타봤어? 둘 다 잡는 게 안전하기는 할 거야. 먼지 터는 거는 정지관성도 있고 운동관성도 있어요. 흔들어서 터는 거는 운동관성이야. 먼지랑 옷이 같이 가다가 옷을 잡아 당겨. 가는데 확 잡아 당기면 그냥 계속 갈라 그러지. 그래서 떨어져요. 근데 걸어놓고 패는 거는 멈춰 있으려고 하지. 때리면 이불이 뒤로 밀리지. 떨어지잖아. 걸어놓고 패면 정지관성. 흔들면 운동관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정도 내주면 감사하죠. 그리고 안전띠 있지? 야, 요즘은 차에 타면 무조건 안전띠 앞에 뒤. 너네 뒤에 타면 잘 안전띠 잘 안 하지? 해야지 정상이에요. 위험합니다. 특히 그 뒤쪽 좌석 가운데 앉잖아? 요즘 뒤쪽 좌석 가운데가 못 앉게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팔걸이가 있어서 저기 좀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뒷자리 2명밖에 못 타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근데 옛날 차들 보면 뒤에 3명까지 앉을 수 있지. 가운데 앉은 사람은 옛날 차에는 벨트도 없어. 급정거하면 앞에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로 날아가요. 얼굴로 앞유리창 깨고 밖으로 날아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거든. 뒷좌석도 안전벨트 매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안전벨트? 안전띠라고 하는 게 낫겠지? 얘는 충격을 줄여주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차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차 밖으로 튕겨나가면 온몸으로 아스팔트에 갈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띠는 충격을 줄여주는 장치가 아니고 튕겨나가지 않게 혹은 차에서 다른 물체하고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주는 장치. 그래서 이렇게 피멍이 들어요. 왜? 줄에 탁 걸리니까. 근데 이 장치도 천천히 당기면 나오죠. 확 당기면 걸리죠. 이것도 관성의 원리로 작용하는 거야. 해봤잖아. 갑자기 확 당기면 안 나오잖아. 천천히 당기면 나오고. 그게 좀 잡아주는 장치가 살살 당기면 나와요. 관성을 이용한 장치의 예가 되겠습니다. 관성의 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얼마라면 0이면, 즉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즉 정지 있던 물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상식 퀴즈. R자 힘이 뭐야? R자 힘이 뭐야? 오 마이 갓. R자 힘 몰라요? 이상하다. 이거 중학교 과정에서 없어졌던가? 나 중학교 1학년을 하도 오래전에 가르쳐서 교과 과정에서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를 모르겠네. R자 힘은 합력이에요. R자 힘은 실제 물체 운동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R자 힘이라고 해요. R자 힘이 뭐라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R자 힘이라고 해요. 물체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했을 때 그 모든 힘을 합한 거고 실제 운동 상태를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수평면에 있는데 어떤 막대기가 있어. 이쪽으로 10N의 힘으로 작용하고 딱 반대 방향으로 5N으로 작용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른쪽으로 5N의 힘이 작용하게 돼요. 마찰 무시. 이런 오른쪽으로 5N 작용하지. 그게 R자 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왼쪽으로 10이라면 얼마라면? 10. 그럼 이 물체는 사실 10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얘가 움직이는데 작용하는 힘은 있어 없어? 그게 R자 힘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힘을 합치는 거야. 너네 초등학교 때 힘의 평형 배웠나? 힘이 작용하는데 물체가 안 움직이는 경우 힘의 평형. 코로나 때 아니 근데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면 코로나 때 아닌가? 4년 전인데? 코로나 때네? 3년 전이구나.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제대로 다녔지? 힘의 합력 안 배웠어요?
혹은 힘의 평형 안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나요. R자임은 힘의 합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합력이야. 힘을 합치면. 오케이? 힘의 평형도 저 합력이 0인 경우를 뜻해요. 뭐라고? 이상하다. 나 쏘는 느낌이지? 얘들아, 힘의 3요소는 뭐니? 여기부터 가야 돼. 힘의 3요소. 방향. 아, 3개 중에 하나 나왔어. 작용점, 방향, 크기. 요거 작용점, 방향, 길이가 크기. 힘의 3요소가 뭐라고? 작용점 방향 크기. 이건 분명히 중1 때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 기억을 못하면 중1 때 잠만 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 1. 같은 힘의 크기가 어떻다? 같아야 돼. 이쪽하고 이쪽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향이 반대여야 돼. 즉 각도가 180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소리죠. 셋째 동일 작용선상에 있어야 된다. 뭐라고? 즉 어떤 물체가 있는데 한 힘은 이렇게 작용하고 한 힘은 이렇게 작용하면 이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럼 힘의 평형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힘이 이렇게 하나 작용하면 요 힘과 여기 작용점과 힘의 끝 이 선의 연장선을 작용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거하고 같은 선상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 평형을 이룰 수 있다고. 오케이? 이게 두 힘의 평형 조건이야. 근데 이거는 반대 방향일 때 얘기고 만약에 힘의 방향이 비스듬할 때 힘의 합력을 구하는 건 평행사 변형값을 쓰시면 돼요. F1과 F2의 합력을 구하는 거야. 얘를 평행이동시켜요. 얘를 평행이동. 얘를 평행이동시켜요. 만났죠? 요 힘에서 이렇게 하면 요게 F1 플러스 F2가 돼요. 이게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거야. 두 힘의 합을 구하는 방법. 오케이? 이런 식으로 힘의 합을 구했을 때 만약에 평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느 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나올 거야. 하나의 힘이 나올 거야. 그게 힘의 합력이 될 거야. 오케이? 그 힘이 R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으로 운동 방향이 변하게 돼요. R자 힘은 실제로 어떻다? 힘에 작용하는 합력을 뜻하고 R자 힘이 있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R자 힘의 정의가 합력이라고도 하지만 뭐라고도 한다? 운동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제 작용하는 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힘이 평형을 이뤄버리면 힘은 작용하지만 운동 상태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R자 힘이 0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R자 힘이 0이면 이게 그 얘기야. 와, 다른 얘기로 시간을 15분이나 잡아먹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지금부터 할 거는 운동량과 충격량이야. 장담할게. 여기에서 망가져서 물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야. 근데 공식은 몇 개 안 돼. 꼴랑 3개에서 끝나요. 요번 기말고사 볼 때 공식 다 합쳐봤자 자유낙하 공식하고 요거 합쳐봤자 10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물리량이에요. 운동량이 뭐라고? 움직이는 물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MV로 계산해. 뭐로 계산한다? 운동량
보통 기호를 P라고 쓰거든. 그래서 P는 MV인데 요거 주의사항 속력 아니고 속도입니다. 뭐라고? 속도. 속도예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로 놨으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놓으셔야 해요. 어느 쪽을 플러스로 놓냐고? 니들 마음대로 놓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로 놨으면 왼쪽은 마이너스로 놓으면 돼요. 방향성이 있어요, 분명히. 오케이? 그럼 질량이 클수록, 자,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요. 속력이 클수록 운동량이 커요. 저 운동량이 크면 니네가 두들겨 맞으면 아파요. 운동량이 클수록 대가리에 맞았을 때 어떻다? 아파요. 운동량의 방향은 물체가 속도의 방향과 똑같아요. 속도가 아까 방향 이렇게냐라 그랬지? 그러니까 방향성을 물으면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야.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체가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속도의 방향이 더 중요해요. 그 방향도 똑같으니까. 크기는 공식이 뭐라고? MV. 다시 한번. P는 MV. 뭐라고? P는 MV. P가 뭔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럼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이 커져요. 그러니까 요만한 세그스를 살짝 던졌을 때는 어떨까? 안 아파요. 세게 던지면 어떨까? 아파요. 아주 세게 던지면 엄청 아파요. 죽어요. 뚫릴 테니까. 그게 뭐의 차이야? 운동량의 차이예요. 뭐의 차이라고? 운동량의 차이예요. 잘 기억. 지금 이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너희 총 보면은 여학생들밖에 없으니까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총 있지? 총 맞으면 죽어 안 죽어? 살아요. 아파요. 아프기만 해요? 확률이 있죠. 가까이서 맞으면 뒤질 것이고 엄청 멀리서 맞으면 어떨까? 살겠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쓰는 K2 소총이라고 우리나라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K2 탄을 쓰거든? 근데 거기 K100탄이라고 K2 전용 소총탄을 써요. 유효 사거리가 600m예요. 즉 600m 안쪽에서 맞으면 뒤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수평으로 놓고 총을 쏘면 3,300m를 날아가요, 총알이. 근데 그 근처에서 맞으면 어떨까? 죽어요. 아프기는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이게 최대 사거리라 그래. 얘들아, 임진왜란 때 있지. 네.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조총 가지고 조선 쳐들어왔지. 네. 조총은 사람을 죽이려면 50m 안쪽에서 맞춰야 돼요. 유효 사거리가 한 50m밖에 안 됐어. 그리고 사실 50m 밖에서 맞추려고 해도 잘 맞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맞추려고 어떻게 해? 수백 명이 동시에 타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 발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면적으로 총알이 날아오겠지. 그러면 누가 쐈는 건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맞을 거 아니야. 일본이 그 전술로 조선군을 밀어붙인 거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한 50m만 벗어나면 맞아도 아파. 하지만 죽지는 않아. 안 들려요. 50m면 안 뚫려요. 50m를 넘어가면 특히 그 조선군들이 입었던 두정갑 있지? 못 들었어요. 그 갑옷은 웬만하면 칼 맞으면 아프기는 한데 칼이 못 들어왔다고. 그럼 아프지? 죽지는 않아요. 두정갑은 근데 그 가까이서 맞으면 어떻게 해? 들려요. 뚫려. 왜? 가까이서 맞으면 속도가 더 빨라. 멀리 가면 공기하고 마찰에 의해서 속도가 어떻게 돼? 느려요. 그럼 뭐가 차이 났다? 거리에 따라서?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이 큰 걸, 요만한 쇠고슬이 운동량이 큰 거를 맞으면 어떻게 돼? 뚫려. 죽어. 그런데 멀리 떨어지면 속력이 어떻게 돼? 느리지? 그럼 운동량이 어떻게 됐어? 작아져요. 맞아도 안 죽어. 운동량의 크기는 맞았을 때 니들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야. 죽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운동량이 클수록 어때? 많이 아파.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볼까? 분필로? 보통 나는 이렇게 딱 던지는데 조준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로 날아가요. 원래 그런 거야, 세상 이치가.
던지고 싶은 대로 안 날아가잖아.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는 게 있어. 뭐라고? 충격량. 충격량은 I로 보통 기호를 나타내요. 뭐로 나타낸다? 아이. 충격받은 정도예요. 뭐라고? 충격받은. 충격받은 정도. 그래서 I는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운동량은 충격량으로, 충격량은 운동량으로 상호 전환이 됩니다. 너네 내가 그랬지. 운동량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맞으면 아프다 그랬지. 네. 충격받아서 아픈 거야. 뭐가 뭐로 바뀌어서? 운동량이 충격량으로 바뀐 거야. 오케이? 근데 너네가 뼈가 부러지고 말고는 충격량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요 힘의 크기가 결정을 하는 거지. 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러지고 말고는 뭐가 결정해? 얘가 결정하는 거야. 깨지고 말고.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하이힐을 신고 너네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 놀려. 뭐요? 단위가 얘는 뉴턴이죠? 얘는 초죠? 그래서 충격량의 단위가 뉴턴 세크 이렇게 얘기해요. 뉴턴 초. 10만 뉴턴 초쯤 될 것 같아. 너 10만 뉴턴 초의 충격량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야 돼. 내가 10만 뉴턴 초의 충격을 지금 너한테 줘볼게. 머리에 손 좀 댈게. 10만 초만 기다려봐. 1뉴턴으로 10만 초 줘도 10만 뉴턴 세크예요. 아. 아까 백다구가 풀어지고 말고는 뭐에 결정난다? 충격량이 아니라 힘의 크기. 따로 구분하면 충격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얘 때문에 부러지고 말고가 결정나는 거야. 얘가 결정나는 게 얘 결정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상호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상호 전환 된다.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멈춰 있어. 어떻다고? 멈춰 있다. 얘가 충격은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얘 굴러가겠지. 네. 오른쪽으로 굴러가겠지. 그럼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는데? 멈춰 있었으니까 0이었는데 충격 받았지. 네. 충격량이 뭐로 변해? 운동량으로 잘한다. 변합니다.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는 어떻다? 같다. 충격량은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 공식, 충격량 공식 요 말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려워요. 너네 혹시 아까 근데 운동량이 뭐로 변한다 그랬어? 충격량으로 변한다 그랬지? 너희들 혹시 가끔 그 TV 예능 프로에서 나오는 박 가지고 대가리 때리는 거 있잖아. 네. 그거 제일 아픈 순간이 언제일까? 박을 갖다가 대가리 팍 때렸을 때 보통 깨지는 게 룰이잖아. 때렸을 때 제일 아플 때가 언제야? 안 깨질 때. 맞아, 안 깨졌을 때예요. 왜? 휘둘렀지? 그럼 이게 운동량이 땅 대가리 때렸어. 멈추죠? 그럼 운동량이 다 충격량으로 전달된 거야. 근데 깨지면서 산산이 날아가지. 네. 조각들이 뭘 갖고 있어? 움직이니까 운동량을 갖고 있어. 즉 머리로 전달된 충격량은 상대적으로 적죠. 맞아. 그래서 혹시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MT나 이런 데 가서 박깨기를 한다.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선배가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부러 안 깨트려요. 그렇죠. 적당한 세기로 안 깨질 만큼 때려야죠. 그러면서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왜 안 깨져? 라고 하면서 계속 때리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 넙대대 하면 잘 깨지겠죠? 동그라면 더럽게 안 깨져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선배 걸렸다? 동그랗고 작고 두꺼운 걸 골라서 안 깨질 만큼 적당히 때리면서 미안해요 이러면서 더 때리면 됩니다. 표정은 가능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생활 속의 과학 복수. 다시 한번. 뭐는 몇 변한다고? 운동량이 변한 만큼 뭐가 된다? 충격량이 돼요. 충격 받은 만큼 뭐로 변해? 운동량 값이 변합니다. 오케이? 여기다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있지. 두 물체가 충돌하면 물체가 충돌을 하면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은 똑같습니다. 왜요? 그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운동량 보존 법칙. 여기서는 사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운동량 공식, 충격량 공식. 운동량과 충격량은 상호 전환이 가능하니까 단위를 바꿔 써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돌하는 물체에서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운동량 보존 법칙. 이거 알면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렇게 바닥이 있고 달걀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다? 아이씨, 똑같아요. 달걀이 두 개가 있어. 높이 똑같아요. 한쪽은 그냥 맨바닥, 한쪽은 쿠션을 깔아놨어요. 얘는 어떻게? 그럼 얘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 두 달걀의 속도는 어때? 같아요. 똑같겠지? 네. 근데 얘는 박살나지? 네. 얘는 박살나지? 알아요. 왜냐? 얘가 여기 질량은 똑같다고 치고 네. 질량은 어떻고? 똑같고. 질량은 똑같고 여기서 떨어진 높이가 똑같으면 닿는 순간 속력도? 똑같죠. 그럼 질량 같고 속력 같죠? 똑같고. 그럼 운동량이 어때? 똑같잖아. 질량 같고 속력 같으면 두 물체의 운동량이 똑같지? 네네. 결국 바닥에 부딪혀서 멈추죠? 네.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어때? 똑같아요. 즉 충격, 이 계란이 받는 충격과 이 계란이 받는 충격이 어때? 똑같아요. 근데 얘는 작살나고 얘는 안 깨져요. 왜냐? 얘는 충격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어떻다고? 시간. 근데 얘는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네. 즉 FT에서 I는 FT인데 요걸 바꿀 수는 없어. 왜? 요건 뭐가 되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되니까 요걸 바꿀 수는 있다 없다? 없다. F를 직접 바꿀 능력도? 없다. 그런데 이거를 잡아 늘릴 수는? 있다. 어떻게 쿠션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일정한데 이걸 늘리면 얘는 어떻게 돼? 작아요. 그래서 뼈가 안 부러지는 거야. 아. 그래서 얘가 안 깨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공식으로 얘기해 보자. I는 FT. 단위는 뉴튼 세크. P는 MV. M은 킬로그램, V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다소 단어하기 힘든 단위가 나와요. 근데 두 개 상호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거기다 얘네 두 개는 상호 전환이 된다 안 된다? 한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 얘를 힘이라고 해요. 그러면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아까 내가 제 머리 누르고 있는 것처럼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시간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충격량이 됩니다. 별표. 여기서 이 넓이가 뭘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X축, Y축부터 볼 거야. 뭐부터 봐라? FT. 넓이가 FT가 되죠? 네. FT는 뭐였지? 충격량이었어. 뭐였다고? 충격량. 그런데 조금 전에 계란이 바닥에 떨어질 때랑 계란이 바닥에 떨어질 때랑 콘크리트에 떨어질 때 있지? 요거 아마 뒤에 나오거든. 요거 여기 있네. 계란이 떨어질 때 쿠션에 떨어질 때고
바닥에 떨어질 때 공식이 바뀌지는 않아요. 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그 맨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돼요. 시간이 어때? 짧게 걸리죠? 그런데 쿠션에 떨어지면 요 넓이가 뭐라고? 이런 까만 고기 먹는 방금 전에 충격량. 그 충격량이야. F. 근데 이 충격량하고 이 충격량 어때야 돼? 똑같아요. 같아야 되지? 네. 그러면 넓이는 어때? 얘는 넓이는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근데 얘는 시간이 많아요. 2배 걸렸다 치자. 몇 배? 2배. 그럼 얘는 이만큼 키가 크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S1과 S2의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요. 얘가 맨바닥에 떨어진 A가 받는 충격력의 크기가 돼. 충격량 최대 크기가 돼. 얘는 B가 받는 충격력 최대 크기가 돼. S1하고 S2는 넓이가 어때야 돼? 같아요. 왜? 높이가 같으니까 떨어질 때 받는 충격이 두 개가 어때야 돼? 충격량은? 같아요. 왜? 질량이 같고 뭐가 같고? 질량. 질량이 같고 떨어지는 순간 속력이 같다는 오늘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같고 이거 같으니까 뭐는 똑같아야 돼? 운동량은 똑같아야 돼. 운동량이 그대로 뭐 변해? 충격량이지. 두물체 운동량이 같으니까 충격량도 어떻다? 같다. 그런데 왜 A는 작살이나 시간. 짧은 시간에 힘을 받아? 그러니까 충격받는 힘의 크기가 어때? 커요. 순간 힘의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박살나. 근데 얘는 쿠션 때문에 딱 닿아서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길어. I는 FT인데 얘는 일정이지. 네. 얘 잡아 늘렸지.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줄어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거야. 우리는 얘를 줄이는 방법이 있어 없어?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 딱 하나. 속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 아니, 니네가 자동차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죽는 이유는 저 충격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사고가 나는 이유. 그럼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애초에 천천히 가면 돼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애초에 천천히 가면 시속 한 30km 가다 사고 나면 웬만하면 안 다쳐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시속 30km? 아씨 답답해 뒤지겠지. 그러니까 밟아요. 빨리 가지. 그럼 뭐가 늘어나? 운동량이 늘어나지. 네. 근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나도 죽고 싶지는 않잖아. 그치? 그러면 운동량을 줄일 방법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즉 충격량을 줄일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충격력을 줄여야 살지. 근데 충격량을 직접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을 늘려. 어떻게? 자동차가 보통 도로 위를 갈 때 바퀴 두 개에 보통 자동차 이렇게 생겼죠? 네. 앞에 뭐 있어? 본네트 있지? 네. 본네트 반으로 툭툭 쳐봐요. 너무 세게 쳐면 안 돼. 에어백 꺼져. 움직여요. 그리고 얘랑 본네트 이만큼 있지? 너무 단단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적당히 찌그러져 줘야 돼요. 좋은 차 이게 딱딱한 게 아니야. 좋은 차는 적당히 찌그러져 줘야 돼. 왜? 범퍼 부딪혔지? 요번에도 스프링 있거든? 그래서 아주 약한 거는 그 스프링이 다 해결을 해줘요. 근데 그 정도를 집어넣으면 정도를 오버하면 스프링이 개작살나면서 범퍼가 작살나면서 앞에 엔진 들어있는 본네트 있죠? 거기에 찌그러져요. 자, 무슨 시간이야? T를 잡아 늘리는 시간이야. 오케이? 그래서 뒤쪽에 트렁크, 앞쪽에 본네트 있지? 여기는 적당히 찌그러져 줘야 되는 거야. 너무 단단하면 오히려 운전자가 다쳐요. 근데 여기 운전자 타고 있는 여기는 찌그러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찌그러지면 사람도 같이 찌그러져요. 뒤진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찌그러지면 안 되고 여기는 적당히 찌그러져 줘야 돼. 근데 또 사람을 살려야겠지.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마지막 순간 뭐가 터져? 에어백이 네. 터져. 그럼 1차로 범퍼에서 2차로 본네트 찌그러지면서 3차로 에어백에서 뭐를 잡아 늘리고 있어 지금? 시간. 충격 시간을 잡아 늘려요. 뭐를? 시간. 얘를 자꾸 잡아 늘려. 얘는 일정한데 그럼 얘가 줄어들죠. 그래서 부러질 뼈가
안 부러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뒤지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안전벨트는 이 충격하고 상관이 없다. 튕겨져 나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좌석 벨트는 뭐하고 관계 있다? 관성과 관계 있는 거지 얘랑 관계 있는 게 아니야. 두 번째, 계란이 박살난다 안 박살난다. 말을 살짝 바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뼈가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는 충격량하고는 관계가 왜? 이 두 개 넓이가 어때야 되니까? 두 개 넓이가 어때야 되니까?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 충격받는 시간이 다르다. 클수록 충격력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져. 넓이가 같으려면 바닥이 넓어지면 높이가 낮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충격받는 시간이 늘어나는 놈이 안 깨지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 너네 지금 이 단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지? 이거 이렇게 뛰어내릴 때 있지? 무릎을 굽히지 말고 뒤꿈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딱 하고 뒤꿈치로 딱 떨어지면 충격. 커요. 어느 정도는 너는 의자에서 내로 뛰잖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릎 굽히지 말고 딱 차렷해갖고 딱 똑바로 쓴 상태에서 의자에서 딱 때려 뒤꿈치 딱 떨어지잖아. 척추 나가요. 척추뼈 부러져. 그 충격이면. 근데 그렇게 떨어지는 미친놈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떨어져? 앞꿈치부터 떨어지지. 네. 앞꿈치 떨어지고 무릎 굽히면서 허리까지 이렇게 굽히지. 네. 이게 다 뭐지? 충격이. 충격을 흡수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뭐 한 거야? 시간. 시간을 늘려서 뭘 줄여준 거야? 시간을 늘려서 충격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준 거야. 그걸 졸라 잘하는 동물이 고양이인 거고. 고양이 그거 잘하잖아. 관절이 유연해서. 근데 우리도 뛸 때, 어? 너네 달리기 할 때 뒤꿈치부터 쿵쿵 하면서 뛰는 미친놈이 있어 없어? 앞꿈치로 뛰잖아요. 왜? 앞꿈치 닫고 뒤꿈치 닫고 무릎 굽히고 이게 다 뭐 하는 시간이라고? 충격받는 시간을 늘려서 뭘 줄여? 충격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야. 못 믿겠으면 이따 집에 가서 있지? 요만한 단 하나 놓고 뒤꿈치로 떨어져 봐. 잘하면 무릎하고 척추가 아작나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한 50대에서 필요하고 한 30, 40대 뛰면 진짜 뼈 부러져요. 척추 부러져요. 생각보다 우리 척추가 많이 약해요. 뼈가 잘 부러져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이 충격 뭐를 줄여주는 거야? 충격받는. 그래 충격력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자.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은 우리는 뭐밖에 없다? 시간을 늘려줘야 돼. 그 예를 볼까? 에어백 얘기했지? 범퍼 얘기했지? 그리고 이런 거 이거 좀 말랑말랑 해야 돼요. 이건 회전하면서 충격받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그리고 보호대들 전부 다 어느 정도 쿠션이 있어 없어? 쿠션이 있다는 건 충격받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야. 그리고 야구 선수들 혹시 야구 좋아하는 사람? 어떻게 이 주변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야 수원이 삼성 아니냐? 야구가? 수원 삼성 아니야? 삼성 여기 있는데? 너무 불안해. 자 포수가 공 잡을 때 있지? 이렇게 받니? 이렇게 받니? 그리고 공을 여기로 받는 거 아니야? 여기로 받아. 포수는 미트라 그래요. 일루수 글러브랑 포수 글러브만 미트라 그래. 되게 두꺼워. 이 앞이 커. 여기로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어떻게 해? 딱 공이 들어올 때 뒤로 물러서면서 얘 자체도 두껍지? 이걸로 받으면 손바닥 다 개작살나.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미친놈은 있다 없다? 그럼 이거 다 나가. 여기 다 나가. 받으면서 이렇게 충격을 줄여줘야 되는 거야. 골키퍼 같은 경우는 펀칭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받으면서 이렇게 하죠? 네. 그게 다 뭐야? 충격받는 시간을 늘리면서 충격력을 줄어드는 거야. 대표적인 얘기가 매트리스. 그리고 요즘 가끔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나 뛰어내릴 거야 하는 미친놈들 있죠? 네. 그러면 소방관들이 와서 밑에다 에어백 깔지? 네. 근데 사실 밑에 요만큼만 매트리스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공기예요. 공기가 생각보다 압축이 어때? 되게 잘 되는데 압축을 많이 할수록 반발력도 심해져요. 그래서
15층, 20층에서 뛰어내릴 때 있지? 공기층이 한 3m만 만들어도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재수 없으면 뼈가 좀 부러질 수도 있겠지. 근데 뒤지지는 않는다고. 왜? 충격받는 시간을? 그래서 옆에서 계속 공기 집어넣어요. 그리고 옆에 공기 나오는 구멍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펌프로 계속 공기 집어넣고 있는 거야. 전동부 모터를 갖다가. 그럼 뛰어내리면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바닥에 닿는 시간을 쭉 잡아 늘려주는 거야. 그럼 부러질 뼈가 안 부러지고 안 뒤진다고. 뾱뾱이 택배 때 많이 들어있잖아. 처치곤란. 집에 남겨두면 쓰겠지? 절대 안 쓰죠. 결국 모아서 쓰레기 되지. 그리고 이건 뭐 에어매트, 이거 좀 전에 얘기했고, 스펀지 종류들. 그리고 요즘 뭐 특히 그 세탁기 밑에 또 이렇게 고무판 같은 거 넣어놓잖아. 그 진동 흡수하라고. 이게 다 충격 흡수하는 거예요. 충격을 흡수한다? 사실 충격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충격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은 몇 가지밖에 안 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식은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운동량과 충격량은 상호전환이 된다.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이다. 오케이? 네.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된다. 그리고 충돌을 하게 될 때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값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수평면 위에 5m/s 속력으로 운동하는 질량 2kg짜리. 자, 수평면이 있는데 몇 킬로그램짜리? 2kg짜리가 얼마로? 오른쪽이라고 치자. 운동 방향을. 그럼 얘 운동량이 얼마야? 10이죠. 네. 10kg m/s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뒤통수를 깐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데 뒤통수를 깠는데 얼마를 줬어? 5만큼 줬지? 그치? 네. 그때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주면 돼. 15. 그래서 얼마가 돼? 15 킬로그램 m/s가 돼. 이게 mv가 돼야 되죠? 네. 근데 질량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그랬어요. 질량 2는 그대로지? 그럼 네. 속력은 2분의 7.5가 되겠지. 여기서는 지금 운동량을 물었죠? 네. 근데 나는 속력까지 구해버린 거야. 운동량 15도 구해줬지만 뭐까지 구했어? 속력까지도 구한 거야. 사실 운동량만 구하면 이건 너무 쉽지. 내용이 어려워요? 아니요. 되게 쉽지? 2번도 보자. 질량이 150g짜리 야구공이 108km/h의 속력으로 날아왔다. 여기서 주의사항. 아까 I는 FT였고 P는 MV였어. 자, M의 단위는 질량의 단위는 킬로, 속력의 단위는 바꿔야죠. 네. 150g이니까 0.15kg 곱하기 108m/s는 108km/h는 30m/s. 1시간이 3600초죠? 그러니까 36km/h는 10m/s예요. 요 두 배로 20m/s면 72겠죠? 네. 30이면 108이겠죠? 네. 40이면 144가 될 겁니다. 두고두고 니네들을 못 살게 볼 숫자들입니다. 네. 단위 변환도 못하면 중학교 1학년을 헛다닌 거죠. 이거 단위 변환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때 다 했잖아. 이거 했잖아. 특히 운동량, 충격량에서는 뭘 조심해라? 단위를 뭘로 환산해야 된다? 킬로그램과 미터/s로 환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대충 풀다 보면 150 곱하기 108 이지랄하고 있다고.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0.15 곱하기 30이면 1.5 곱하기 4니까 얼마? 4.5만큼
어려워? 공식은 됐다? 간단해요. 이거는 너무 조금 더 했으니까 요거 건너뛸게. 풀어갖고 와. 4번 하나 더 풀자. 4번. 아 괜히 줘. 에이 이제 공식 외웠겠지. 얘들아 P는 I는 T 안 되면 그래프 하나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X축 시간 많으죠. 오케이? 네. 넓이는 이동 아니 충격량. 네. 자 ABC의 질량과 속력을 그림처럼 나타냈습니다. ABC의 운동량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해서 뭐라고? 간다. 그러면 0.6 곱하기 5는 0.3 곱하기 니은이 되겠지? 그치? 네. 이거 니은 모르니까 이거는 이거 얼마야? 50g 몇 킬로야? 0.0. 그치? 그러면 요거 하나 없어지니까 이거 얼마가 돼? 3이 되지? 요거 3이니까 요거 얼마 돼야 돼? 니은은 10이 돼야겠지? 네. 그럼 얘가 기억이냐? 네. 그럼 얘도 어차피 3은 똑같네? 네. 기억이 얼마야? 0.6이지? 네. 저거는 왜 나온 거지? 니은은 10이지? 네. 응? 저거 답이. 이상하다? ABC의 운동량의 크기가 모두 같대. 뭐지? 기억 대 니은이지. 네. 0.6 니은이 10인데 뭔 차이지? 운동량이 같을 때 기억해? 아, 약분이 안 됐네. 6대 100은 3대 50 맞죠? 네. 난 왜 이거랑 이게 지금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 순간? 왜 순간 이거랑 이게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지금 나 공식 딱 하나 썼어. 뭐 썼어? 운동량 공식? P는 MV밖에 안 썼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줬으니까 운동량이 같다라. 간단하죠? 네. 왜 머리가 잘 안 말려? 아니 너무 말려가지고. 너무 말렸다고? 네. 자, 6번 가장 대표 유형. 얘가 갖고 있는 운동량이 얼마야? 0.06 곱하기 20이죠? 네. 오케이? 네. 오른 이게 그러니까 얼마야? 1.2. 1.2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얘는 질량은 변할 리가? 그러니까 0.06 곱하기 얼마가 돼? 50. 50이죠? 그럼 얼마가 돼? 3? 그쵸? 네. 어느 쪽으로? 왼쪽. 변화량이 얼마야? 왼쪽 오른쪽. 뭐라고? 아니. 다시 한번 내가 잘못 들어서 그래. 잠깐만요. 왼쪽으로 4.2. 아까 그랬죠. 오른쪽으로 얼마라면 플러스로 놨으면 왼쪽. 왼쪽으로는 마이너스로 나와.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죠. 뭐라고? 나중 빼기 처음. 얘를 플러스로 놓으면 얘는 뭐라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 빼기 1.2. 이렇게 하셔야죠. 내가 이걸 하자는 이유가 1.8이라고 계산할까봐 같이 하자 그랬던 거예요. 다시 한번. 얘가 플러스 값이면 얘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근데 뭐를 놔도 돼? 근데 값을 이렇게 놓던 얘를 플러스 넣고 1.2 빼기 3 이렇게 놔도 돼 안 돼? 해요. 그러면 변화량은 이게 뭐가 되니까? 변화량이 되지?
변화량은 얼마야? 4점. 왼쪽으로.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4.2지. 네. 근데 왼쪽을 뭐로 나왔어? 마이너스로 나왔다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크기를 물었으니까. 뭐를 물었으니까? 크기. 그럼 절대값으로. 왼쪽으로 얼마? 여기서 충격량의 크기니까. 뭐의 크기니까? 충격량이. 충격량의 크기니까 절대값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량이 이만큼 변했으니까 네. 운동량이 이만큼 변했으니까 변화한 값이 뭐가 된다? 충격량. 아까 그랬죠? 운동량이 변하면 곧 뭐라고? 충격량이라고. 이게 그 문제예요. 네. 단 주의할 거. 방향이 바뀌었으면 부호도 반대가 돼야 됩니다. 왜? 운동량에서 V는 속도니까 네. 방향성을 줘야 됩니다. 됐어? 요 숫자 비슷하게 바꿔서 분명 시험에 하나 나올 겁니다. 네. 기말고사에 요거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대표 중에서도 대표 유형 문제. 너 때문에 너 처음에 뭘 말하고 답변했어? 1.8. 그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래서 일부러 드랙깔리라고 어떻게 했어? 화살표를 반대로 했지? 네. 그리고 설명할 때 오른쪽을 플러스로 놨으면 왼쪽은? 아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4.2만큼이 충격량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충격량은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할 거 없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어? 네. 여기서 해야 될 건 뭐야? 운동량 공식. 충격량이 운동량이 변화가 된다. 네. 운동량 P는 PFE. 얘들아 좀 따라서 해. 자꾸 입 밖으로 내야 암기가 되지. P는 FE. I는 FT. 다음 시간까지 이거 다 풀어 오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못 풀어 갖고 오거나 틀린 거 있으면 질문부터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가만있어. 시간이 오버됐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가만있어. 넌 여기 설명 시스템 밀리는 시험을 보지? 그러니까 여기 복습해야 돼.